자, 뷰티입니다. 진짜 이런 경우가 뭐 진짜 호박이 넘굴째 굴러오는 걸 지가 발로 찬 거지. 지 쪽박을 지가 발로 깬 거 아주 보기 겨워서 미친 짓을 하다가 보면 인생이 망친 경우죠. 얘 오늘 조그맣게 나와있는 얘가 오타니 통역사였어. 여기 보면 오타니가 이 통역사 아내한테 포르쉐도 사주고 늘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를 타도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가 막 너무 일이 힘들고 일이 힘든 만큼 또 돈은 뭐 별로 못 받고 짓거리만큼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이런 어떤 뭐 도박이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지 변명만 되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이런 오타니 막장 통역 정말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정말 그럼 내가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연봉도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타니가 얼마나 많이 챙겨줘서 얘 마누라한테 포르쉐도 사주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할 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타고 가게 해주고 연봉도 진짜 몇 억이 됐어요. 몇 억이. 근데 이런 변명만 되니까 판사가 이 오타니의 어떤 통역사, 전 통역사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뭐 일침을 가고 그런데다가 일본 측에서도 일본 본토에서도 얘 입배인가 뭔가 그런데 얘한테 일본도 돌아오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뭐 입이 10개라도 나갔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리니까 변명을 되냐고 그러면서 요건 부지리를 먹고 있어 진짜 진짜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오타니한테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그것도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것들도 오타니가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적반하장도 아니고 이걸로 너무 적다고 뭐 그러면 오타니 연봉을 지도 그만큼 받고 싶어 했는 건지 정말 지 주제 파악을 못하니 통역사 뭐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봐야지 야구를 아는 사람 특히 오타니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 일본 측에서도 얘 보고 돌아오지 말라고 일본 국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미친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이씨 표정만 봐도 짱난다. 자, 오타니 쇼헤이, 이제 한 해 바뀌어서 31살이네요. 오타니 쇼헤이 돈을 빼돌려서 불법 도박에다가 사용한 오타니의 이제 전 통역사가 된 거죠. 미사하라 이페이, 41살. 이페이를 향해 재판부가 일침을 가했다. 왜? 너무 터무니없는 변명을 대니까. 오타니가 이 미사하라는 이 통역사뿐만 아니라 얘한테도 좋은 차를 사줬지만 그 아내한테도 외제차 아까 봤잖아요. 포르쉐를 선물했다고. 포르쉐는 솔직히 뭐 아무나 솔직히 타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비싸서. 그런 거 하고 또 일본 가고 할 때마다 1등석도 태워주는 등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는 박봉에 시달려서 늘 24시간 오타니한테 뭐 24시간 대기조도 아니고 너무 일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에 어떤 그 판사도 일침을 가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자라는 이 통역사는 배신으로 오타니의 등에 칼을 꽂고 말았다고. 근데도 지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 잘못보다는 오타니 통역해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일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한번 보자고요. AP통신과 ESPN에 따르면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연방법원은 이날 은행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오타니의 전 통역사인 미사라에게 4년 9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는 거. 이게 형만 그렇게 하는 거 또 벌금도 뭐 할 거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미사라는 피해자인 오타니에게 1,700만 달러,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하나로 246억 원, 2억 6천도 아니고 2,600만 원도 아니고 2억 246억 원을 오타니에게 배상하고 또 여기에다가 또 이것뿐이 아니고 국세청에다가는 110만 달러, 즉 우리 식으로 16억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다고. 이거 그냥 배상해 줄 수 있을까? 그쵸? 미사라는 그리고 이런 재판의 판결을 받고도 법정에서 오타니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고 뭔가 이렇게 조금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줄줄 두 줄줄 뒤에 또 변명을 대고 있어. 계속 내용을 보면 미국 매체인 LA타임즈와 The Athletic에 따르면 이날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미사라의 진술에 있어서 어떤 허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고의로
어떤 생략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진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고의로 빼놓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계속 보면. 자, 미즈하라 측은 재판을 받는 내내 감형을 계속 주장했다고. 너무 형이 많은 거 좀 깎아달라고 감형을 계속 주장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24시간 동안 오타니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돈은 정말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그렇지만 법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미즈하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적게 받았는지 보면 알겠죠. 보면은 재판부가 뭐라 그래요. 오타니는 일단 미즈하라랑 그 미즈하라 통역사의 아내에게까지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선물했고, 또 미즈하라는 아내랑 함께 왕복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녔다는 거. 심지어 지금 이 통역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료까지도 오타니 측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진짜 사는 주거 공간까지도 임대료도 지원해줬어. 그러면서 오타니의 계좌로부터 최초로 4만 달러, 한 5,800만 정도 되는 4만 달러를 훔쳤을 때 이 미즈하라의 통장 계좌에 뭐 돈이 한 개도 텅텅 빈 게 아니고 통장이 아니고 한 34,000달러, 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있다고. 우리 지금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통장에 5천만 원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겠죠. 그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미즈하라가 결국은 생활이 공공했다.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돈이 없어 너무 쪼달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솔직히 맞지 않아 보인다고. 이것도 4만 달러를 최초로 훔쳤을 때 통장에 얼마 있었다. 이건 그냥 약간의 그냥 사실을, 팩트 하나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말고도 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재판부는 미즈하라의 배상 실행 능력, 아까 전에 봤잖아요. 국세청이든 아니면 오타니한테 이렇게 246억, 16억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는 배상 실행 능력에 대해서도 그가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가 오타니에게 이 금액, 246억이라는 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미즈하라의 어떤 배상 실행 능력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다. 모르겠다. 있겠어. 200억 넘는 거를 그냥 일반 사람이 어떻게 배상을 해주겠어. 어디 재벌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미즈하라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대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의 야후 스포츠에 게재된 기사에는 아무리 이렇게 오타니를 24시간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 야구 선수고 특히 오타니는 자기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적인 어떤 삶을 딱 맞춰서 계획 짜려서 하는 좀 유명한 선수니까 오타니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한다는 것은 유명한 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때는 지가 자기도 편하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데 마치 24시간 오타니한테 묶여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다 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급여가 적다고 두들거렸다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급여가 적었으면 오타니랑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급여가 적다고. 그리고 급여가 적지 않아. 얘 거의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우리 식으로 따져서 이제 5억에서 7, 8억씩 그렇게 연봉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죠. 통역사인데. 다른 거죠. 보통 구단에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배정해주는 통역사들 원급이 한 10만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얘는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서 3배 또는 5배도 받으면서, 그리고 오타니가 그렇게 아까처럼 무슨 고급 외제차도 사주지, 집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도 대주지, 왔다 갔다 일본 갈 때 왕복 퍼스트 클래스도 끊어주지. 그런데, 자기가 너무 박봉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진짜 오타니한테 24시간 묶여 있어서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또 도박에 중독될 시간이 있냐고. 진짜 온통 불법 스포츠 도박에 다 관여해서 도박에 중독될 시간은 어딨냐고. 진짜 바빠서 24시간 막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도박에 빠질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아예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솔직히 보통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타니 진짜 통역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오타니 통역사하면 오타니 따라다니면서 정말 좋은 거는 다 보고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연봉도 많고 그런다는 오타니가 또 얼마나 챙겨줘. 남들이 보기에는 오타니랑 얘랑 거의 브라더라고
형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타니가 꼼꼼하게 잘 챙겨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석같이 오타니도 얘한테 믿고 어떻게 보면 지 통장 관련 이런 것까지. 보통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지 통역사한테 그런 거 맡기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왜 맡겨? 따로 그렇게 관리해주는 뭐 어떤 이 전문적인 어떤 이 사람이나 기관이 있지. 거기 하지 말라고 지 통역사한테 맡기겠어.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일본에서도 진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너 이제 이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노 섞인 댓글이 달려있다 그런 거죠. 좀 더 계속 보면 자 보시면 오타니랑 이 통역사 미즈하라의 인연은 오타니가 2018년 LA 엔젤스에 입단하면서 시작됐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6, 7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처음 이렇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시즌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막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개막식하고 바로 이제 들통나서 그때 들통나서 해고가 된 거라고. 결국은 18년에서 2024년 한 6년, 5,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오타니가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걸로도 먹는 거죠. ESPN은 오타니가 더그아웃, 라커룸, 그리고 선수 라운지, 여행 또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마다 오타니를 위해서 통역을 했다. 그래서 미즈하라의 인지도도 그리고 계속 오타니 어떻게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오타니가 다닐 때마다 댕기는 곳마다 다 미즈하라가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오타니는 당연히 유명하지만 이 미즈하라는 통역사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되게 높았어. 아, 제 오타니 통역사지. 그럼 어떻게 보면 선수 덕분에 지가 어떻게 보면 유명세도 달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 미즈하라는 감독,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타니의 통역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이래저래 하는 것 중에 오타니도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미국에서 있으면서 웬만한 기본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말들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통역사를 보통 일본 선수들은 늘 항상 데리고 다녀. 예전에 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스즈키 이치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에 뛰면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무슨 뭐 인터뷰하고 하면은 자기가 영어 쓰는 것보다 통역사 두고 쓰잖아. 물론 자기가 영어를 그만큼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일종의 어떤 자기하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즉 일본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존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늘 통역을 쓰는 것 같은데 보면 경기 중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미즈하라가 한 일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오타니랑 미즈하라는 통역사는 좀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결국 늘 같이, 그러니까 미즈하라가 오타니를 위해 심부름도 했다고. 그만큼 돈 많이 주고 뭐 잘 챙겨주면 심부름 당연히 하지 못하겠어. 물병도 들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통역사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돈을 그만큼 받는데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정을 뛰어넘는 brotherhood, 형제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고. 그리고 미즈하라의 연봉 있잖아요. 연봉도 ESPN은 얘기하기에 연봉은 30만 달러죠. 우리 식으로 한 4억 3천만 원에서 50만 달러. 즉 7억 2천만 원 사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보통의 어떤 구단에서 제공해주는 통역사들 연봉이 한 10만 달러라고. 10만 달러만 해도 미국의 보통 중산층이 한 6, 7만 달러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10만 달러면 고액 연봉이죠. 고액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미즈하라는 이런 10만이 아니고 30만에서 50만, 즉 3배에서 5배나 많은 연봉을 받는데도 자기는 늘 박봉에 너무 돈을 적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적은 돈이냐고. 네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선수도 아니고 그냥 통역사일 뿐인데. 그죠? 근데 지난해 3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즉 서울에서 이제 작년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투어인 서울 시리즈 기간에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돈을 빼돌려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 물론 그 전에 조사가 막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장 파문은 일파만파 그래서 막 퍼져나간 거지. 아, 처음에는 뭐지?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통역사가 과연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거지. 불법 도박에 엄청난 금액을 쓴 거예요. ESPN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해외 축구, NBA, NFL, 대한민국 축구, 뭐 야구에는 지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알 수 없죠. 이런 데다가 돈을 벌었다고.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야구 이외의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지만, 즉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야구 이외의 어떤 그 스포츠에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베팅이 아니고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는 베팅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 솔직히
정상적인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운동선수들이 굳이 그런 큰 연봉을 받으면서 이런 불법적인 도박을 할 리가 없죠. 어쨌든 결국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조사하면서 3월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기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검찰은 은행 사기 혐의로 미자하라를 기소했다. 그건 오타니의 그런 통장의 계좌를 시돈처럼 꺼내서서 그래서 어떤 은행 사기 혐의로 그것도 막 오타니인 척하면서 전화하고 막 해서 이 돈을 꺼내선 그런 어떤 이 증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이런 은행 사기 혐의로 미자하라를 기소했다는 거죠. 연방검찰은 오타니가 도박에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오타니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많은 의심이 있었죠. 감히 일개 통역사가 저렇게 큰 금액, 막 200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을 어떻게 오타니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도 오타니의 계좌에서 빼내가지고 쓸 수 있을까? 분명히 오타니가 알고 있었고 동의한 거다. 뭐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나왔어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해서 이렇게 안 한다는 뭐 그런 거 알지. 조금 의심은 가지만. 그리고 솔직히 오타니가 그 돈 받으면서 그렇게 불법 도박에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타니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 오타니의 쭉 살아오는 어떤 그 생활의 어떤 그런 삶의 그 궤적들, 그리고 오타니 그 엄마 아빠나 뭐 아니면 지 형이나 누나들이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 오타니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 오타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지네 가족들은 오타니한테 돈을 지원받거나 뭐 이렇게 하고 살지 않고 네 돈은 네 돈이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누나도 뭐 결혼해가지고 뭐 살고 있어도 오타니가 집 좋은 거 하나 사줄게 해도 됐다고 네 돈이지 내가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보통 사람들처럼 전세대출 이런 거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 오타니 돈을 건드린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왜 네 돈을 우리가 왜 하냐고. 네 돈이고 우리도 그냥 우리 힘으로 지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있어.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오타니가 이렇게 불법 도박에 관여했을까라고 생각이 안 들죠.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에 따르면 미자하라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해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 2018년에 오타니랑 그렇게 인연이 맺었을 때 그때는 아니고 조금 몇 년 지나서 21년 9월부터 이제 도박에 손을 댔다. 또 미자하라는 오타니의 급여 통장 개설에도 도움을 줬다. 이 통장 개설하고 뭐 하면서 거기에서 지가 또 상당한 금액을 썼다는 거지. 자, 미자하라는 자신의 어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오타니 계좌에서 돈을 이만큼 1600만 달러, 우리 식으로 219억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던.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빼돌리는데 과연 오타니가 몰랐을까 하고, 그래서 오타니에 대한 혐의를, 오타니도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오타니도 불법 도박에 관여한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서 뭐 어떻게 1000원, 2000원 빠져나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1600만 달러, 219억이 아무리 오타니가 돈을 많이 받는 선수라서 이 오타니에게 1600만 달러는 이렇게 보면 뭐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오타니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타니를 열심히 했죠. 그만큼 근데 한편으로는 오타니가 얘를 많이 밀었다는 거. 오타니 연봉 계좌 개설할 때도 얘가 관여해서 그때 관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가 그 통장에 그 계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알려진 450만 달러 이 정도 횡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엔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 3배 이상 즉 16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오타니 어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소장에 따르면 미자하라는 도박 중독자의 삶을 살았다. 아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도박하는 거지. 지난해 1월까지 총 70만 달러, 즉 우리식으로 557억을 달하는 금액을 잃은 것으로. 우리식으로 뭐 1억 잃어도 엄청날 텐데 557억을 도박으로 잃었다고. 베팅을 통해서 약 1억 4,200만 달러, 그러니까 1940억 원의 금액을 땄으며 또 1억 8,300만 달러, 약 2,5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또 잃었다. 보통 도박이 그렇죠. 좀 다른 거 있으면은 잃은 건 훨씬 더 많잖아. 건당 베팅 건수는 무려 한 건당 12,800달러. 즉 한 번 도박 한 건 하는데 1,7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거. 또 베팅 횟수는 19,000회, 한 건에 이렇게 그 2,000만 원 가까이 어떤 금액을 걸고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 횟수가 뭐 한 2만 회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난 금액을 베팅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루 평균 25번이나 도박 베팅을 했다고. 수시로 틈날 때마다 불법 도박을 했다는 소리죠. 진짜 이런 도박에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폰으로 도박을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하루에 거의 틈나는 데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무슨
우리나라 어떤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거기에 봐도 자기 엄마 아빠가 다 교사인데 자기 딸내미 딱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자기 엄마 아빠 이름으로 대출을 막 해서 막 빚이 7억 넘게 졌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가 알고 보니까 그 애지중지하던 그 딸내미 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 그 딸내미가 뭐 재미삼아서 호기심에 들어갔던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도박하면서 7억 이상을 다 날린가. 그래놓고는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날렸다고. 그걸 또 엄마 아빠도 철석같이 믿고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딸내미가 결국 그 7억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었다는 거 알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그만큼 불법 도박에 관여해서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달 24일 미자알에게 4년 9개월의 금고형은 이거 징역하는 거 아니잖아. 금고형 징역한다. 징역하는데 대신에 어떤 밖에서 이렇게 어떤 징역하면서 밖에서 무슨 뭐 노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가둬놓고만 있는 거 어떤 그 깜방에 가둬놓고만 있는 게 금고형이야. 맞아. 거기에다가 아까 3년 보호관찰인가 그랬죠. 보호관찰을 3년 구형했다고. 연방범죄인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30년까지 선고. 그럼 최대 30년까지 선고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사기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4년 9개월 금고형에 뭐 보호관찰 3년? 그럼 싼 거 아닌가?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날 결국 미자하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미자하라의 변호사 살 돈을 있나 보지. 일본 시민인 미자하라는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본다. 근데 일본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한편 2024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 리저가 오타니는 다저스 리저하면서 뭐 10년에 거의 7억 달러인가 받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함께 최고의 한 해를 작년에 보냈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 50도루라는 새 역사도 썼고 그래서 계속 그 옆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돈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더 이 혜택도 더 많이 받으면서 통역사로서 진짜 어느 통역사보다도 더 부유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데 도박이라는 게 인생을 망친 거죠. 뭐 내셔널리그 홈런, 타점, 출루율, 장타율, OPS 1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오타니가 타져요. 타율 부분은 2위에 각각 이름 올리고 내셔널리그 MVP를 비롯해서 각종 상을 휩쓸면서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대단한 일본 선수인데 그런 일본 선수의 통역사로서 정말 일개 통역사지만 정말이지 늘 오타니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지도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영향력을 끼쳤고 또 연봉도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서 몇 배나 받고 거기에다가 뭐 고급 외제차부터 집 임대료 그리고 뭐 왔다 갔다 같은 1등석 항공권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겠어. 진짜 오타니한테 빨대 꽂고 정말 온 가족이 호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케이스가 오타니의 이제 전 통역사인 미자하라요. 뭐 징역형도 징역형이지만 이제 240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도 국세청에다가 또 한 100만 달러 또 갚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따지면 얘는 뭐를 자기가 또 그렇게 돈을 빼들 수 얼마만큼 따로 이렇게 숨겨두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 갚고 배상하고 하는데 다 물수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여하튼간에 뭐 그런 걸 떠나서 쪽박을 지가 깬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호박이 능글째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타니한테 붙어댕기고 오타니가 앞으로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 최소한 10년 가까이 더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바보 같은 이 오타니의 전 통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 정말 안타깝죠. 내가 그런가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 진짜 부동산들이 전부 다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래서 다 난리 났을 텐데 그쵸? 아주 진짜 호박이 능글째 굴러 들어온 걸 아주 복에 겨워서 완전 호박을 발로 팍팍팍 밟아서 부서뜨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바보같이.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티였습니다.